저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유를 끝내고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는데, 참 보통 대통령이 외유를 나가게 되면 지지율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면 초당적 활동이라든지 외교 활동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번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6월 9일 날인가요? 출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 심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조원 ENC 관련된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전에는 66%를 기록했는데 쭉 지금 내려오더니, 심지어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47.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49%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득표율이 49%였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41%,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 합하면 좀 앞서는 뭐 그런 결과였죠. 자, 그런데 제가 늘 보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이 위기에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40%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경고등이 터졌다. 자, 조심하세요. 이런 것이고, 30%가 떨어지면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30%가 되면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말을 해도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또 여당 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바로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그런데 시작이에요. 20%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상 대통령이 있어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이 40%대는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이고, 30%대는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20%대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복잡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 그거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 패배, 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부동산 문제라든지, 특히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좀 선거 패배가 했다라고 하지만 좀 오만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뭐 부동산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또 여권 내 갈등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지지율에 어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꽤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난번 출국하면서 정청래한테 오지마 라고 했던 게 되레 정청래 대표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대통령에게 탄압받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황급히 안되겠다, 이거 입국할 때는 이제 귀국할 때는 나와라,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 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을 그만두고 나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누구하고 싸우느냐? 바로 친명과 싸우겠다고 등판을 시작했습니다. 김어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친청과 친명의 일대 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인이 총리직에 있으면서 전남, 호남 이쪽에 지금 뭐 그 시의원 당선자 워크숍에도 가고요, 연일 지금 뭐 이런 데 가고 있죠. 아니,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는요, 일단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갈참 총리지만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싸움의 어떤 이 양상이 꽤 저는 심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마 이제 한 24일쯤 당 대표직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연임을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벌일 텐데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본인은 본인 한 몸이 아니거든요. 본인에 딸려있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밀려나면 정청래 대표는 다음 공천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국회의원 공천. 왜? 비명행사하는 거 받지 않습니까? 비명행사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지난번 본인 체포동의안 할 때 가결되면서 딱 그때 친노들 명단 막 뿌리면서 싹 비명행사 시켜버렸잖아요. 얄짤없이. 그거 정청래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총선 공천 때 만약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권을 잡는다 하면 그때 뭘 하겠어요? 친청파들 완전히 이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의원들 공천 탈락, 그거는 비명행사보다 더한 숙청이 나올 겁니다. 그거 모를까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달리는 말에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타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자, 뭐 국세청도 있고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물론 뭐 검찰이야 이제 뭐 다 힘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은 쓸 수 있는 권한이 많아요. 그리고 친명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오히려 조직력에 있어서는 친청계들이 더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86세대 중심이니까 이게 꽤 아마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만약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저쪽도 특단의 대책을 내세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TV를 통해서 보셔야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어떤 표정으로 또 얼마나 고개를 숙일까, 아마 그거 보시면 앞으로의 여권의 흐름이 꽤 재밌어질 것 같다. 이 재미있다는 거는 일단 남 싸움 나면 일단 재밌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당이 이렇게 내부 갈등을 벌여지면 오히려 이 국정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